as of nearly 2 hours ago now, midnight in Washington, 9:30 a.m. in Delhi, most Indian goods imported into the US face a 50% tariff. 모든 것은 정치적 결정, 중요해 보이지 않는 법안의 한 줄에서 시작됐다. 인도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50% 관세. 하지만 이 작은 한 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조치였다. 서류상으로는 미국 일자리 보호와 경쟁국으로 간주되는 무역 강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가 그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즉시 드러내지 않은 것은 미국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이었다. 세계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 공급국인 인도는 의약품 제조에 필수적인 많은 원료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부족 현상이 수백만 미국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40%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항생제, 인슐린, 항암제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들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수입되는 제네릭 의약품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이 결정이 예상치 못한 연쇄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는 생존의 문제다. 에제키엘 에마누엘 박사는 저명한 생명윤리학자이자 의학 교수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관세를 의약품 원료에 부과하는 것은 단순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결정의 이면에는 해당 의약품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공공보건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빠른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인 조치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생존을 보장할 약을 찾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 되었습니다. 약국 진열대에는 비어가는 선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부족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작은 마을에서 모두요, 환자들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약을 끊거나 다른 기본적인 필요를 포기하고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상황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약품 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세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언젠가 인슐린이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20년 동안 제2형 당뇨병과 싸워왔으며 매달 빠짐없이 시카고에 있는 집 근처 약국에서 인슐린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는 단일 사례가 아닙니다. 그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필수 의약품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항생제, 혈압약,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73세의 한 남성은 텍사스 출신으로 이 위기가 모든 연령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는 한 달에 28,000달러, 약 3억 3천만 원가 드는 심장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한 달에 91,000달러, 약 12억 6천만 원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급 부족 외에는 명확한 설명 없이 터무니없는 가격 변동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 달에도 이 약을 구할 수 있을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취약 지역 사회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설립된 Partners in Health, Partners in Health의 공동 창립자이자 인류학자인 폴 파메오 박사는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료 시스템의 점진적인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지만 동시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체계적 취약성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국들은 최소한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의약품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댈러스의 약사들은 이런 일은 처음 보며 공급업체들이 더 이상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약을 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 인상은 극심하며 위기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경제적 해결책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미국인들은 경제가 엄청난 인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 방편으로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애쓰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진정한 충격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빅터 R. 푹스 박사,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교수진은 이렇게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공중보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갑작스러운 조치의 부작용은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필수 의약품 부족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의약품 부족, 인플레이션 증가, 접근성 상실. 이러한 악순환은 부족 현상이 지속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끝없는 줄을 서야 합니다. 일부는 의약품 복용량을 나누어 재고를 더 오래 유지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치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위험의 지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목격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약품 부족을 넘어섭니다. 이미 붕괴 직전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프리 D. sak스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심각한 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은 단기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훨씬 더 큰 문제의 창구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는 국가 간 정치적 문제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어머니, 암에 걸린 아내의 약값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이는 단순한 공급 실패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비극입니다. 배후에서 인도는 동맹 관계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과소평가되었던 파트너십들이 이제 핵심이 되었다. 인도는 중국, 브라질 등 다른 BRICS 회원국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새로운 가능성도 모색했습니다. 협상 대상은 필수 의약품 공급 통제권이었습니다. 전략적 움직임으로 이전에는 미국으로 향하던 의약품 수출이 신흥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세계의 약국으로 여겨졌던 인도는 이제 더 이상 워싱턴이 강요하는 무역 정책의 변덕에 굴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복으로 보였던 것이 글로벌 재편으로 바뀌었고 사실 미국은 최전선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제약 생산 능력을 보유한 인도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 새로운 동맹에서 배제될수록 그 영향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 영향은 약국 진열대와 사람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즉각적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의약품 부족은 글로벌 규모의 위기로 번졌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워싱턴이 무역 전쟁의 부작용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인도의 전략은 서구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대응이며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이 나라는 제약 생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동맹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행동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였던 것이 인도가 전략적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의 의약품 공급망을 바꾸는 시나리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의 속도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구조가 이제 해체되고 있다. 국제무역 분석가 자그디시 바그와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도의 수출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변화가 이미 글로벌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글로벌 제약 시장의 균형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은 최근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복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조치로 보였던 것이 이제 진정한 결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치적, 상업적 긴장으로 이미 취약해진 의료 시스템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점은 이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AS 가족들은 국제 정치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을 구하지 못한 채 약국을 나서는 부모들의 모습이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미국의 공중보건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만 남았으며 국민들은 지속 가능한 정책과 장기적 비전의 부재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마이클 마모트 박사는 건강 불평등과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영국 역학자다. 그는 우리는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수입 관세로 시작된 문제가 이제 의약품 공급 체계 붕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미국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답변은 불확실합니다. 워싱턴의 복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손에 넘어간 의료 시스템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보건경제학자 앨런 M. 가버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저렴한 가격과 글로벌 무역을 통해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해온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관세 인상은 공급망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약값을 터무니없이 올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관세 인상이 약국들의 연쇄 파산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원들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은 긴급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약물 접근성 부족 환자는 50% 증가했습니다. 병원들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중증 환자들이 더 비싼 치료 옵션이나 많은 경우 권장되지 않는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립된 공급망이 새로운 시장으로의 통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신흥 시장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는 동안 미국은 수십 년간 지배해온 이 분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약 생산이 미국 국경을 벗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위기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재편하며 미국이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이러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랫동안 지배해온 제약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결정적일 것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분열되는 가운데
세계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큰 위기의 시작입니다.